오늘은 스즈키 S1000 GX 시승. 스즈키 좀 바뀌었죠? 서비스 받으래요. 곧 시동 이렇게 걸고요. 기아 넣고, 지금 요거는 콤포트 모드 바꿔야지. 자, 콤포트, 베이직, 액티브. 나는 겁쟁이니까 베이직. TC는 3단계. 그리고 서스펜션은 소프트, 미디움, 하드. 여기니까 하드 하고. 자, 그리고 오토. 이 초기 하중은 자동으로 해놨어요. 자, 그리고 요거 뭐 주행 가는 거리, 뭐 전압, 우선거리, 트림미터 1, 2, 그리고 뭐 실시간 연비, 뭐 그런 거 다 있는 거, 그런 걸 해놓고, 자, 갑니다. 자, GX는 쉽게 생각해서 BMW S1000 XR 그런 급인 거죠. 크로스오버, 업 포지션, 투어러, 스포츠바이크 뭐 그런 느낌인데, 자, 일단 이 베이스가 S1000이에요. S1000에서 GT가 있고 GX가 또 새로 추가가 된 건데, GT는 장거리 고속 투어러, 그리고 GX는 어포지션 스포츠 투어러. 상체가 좀 더 일어서는 거죠. 엉덩이, 시트랑 스텝 위치는 GT랑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핸들이 좀 더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필 수 있어가지고 장거리 주행에 좀 더 편안한 거. 근데 GT가 뭐 고속 투어러라며, 이거는 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GT는 몸을 약간 웅크리게 되어 있죠. 웅크리게, 약간 수그리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는 좀 더 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1050D랑 또 비슷한 거 아니냐? 1050D보다는 스텝이 좀 더 뒤에 있고 올라와 있죠. 그리고 핸들은 1050D보다는 좀 더 낮게 돼 있죠. 그래서 1050D랑 GT랑 그 사이에 있는 라이딩 포지션이 바로 GX의 포지션입니다. 자, 생긴 게 뭐 우주선이지. 우주선 수준이야. 그래서 달리는 것도 우주선처럼 쫑쫑쫑 나가요. 뭐 우주선을 타본 건 아니지만. 자, 엔진은 스즈키가 오래도록 잘 써먹고 있는 K5 99cc 병력 4기통 엔진인데, 프레임도 GSX R1000의 그 프레임과 같은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서 뒤에 서브 프레임을 트레일리스 프레임으로 추가를 시켜놔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포티해. 자, 이 프레임이 굉장히 스포티한 프레임이에요. 핸들링과 그리고 이게 코너링 성능을 약간 좌우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기울였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싹 기울어지면서 버텨주는 느낌? 그리고 기울어져 있으면은 바이크가 더 누우려고 하거나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특성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딱 그 상태로, 그러니까 횡쥐를 잘 견디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개가 잘 맞아야지, 오히려 강성이 조금 더 높아야지 좀 더 스포티하게 버티는 거고, 그리고 연성이 좀 더 높으면은 되게 부들부들 편한 거죠. 그래서 약간 투어러나 아니면은 뭐 어반 그런 것들은 연성이 좀 더 높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프레임이 뭔가를 고정하고 버티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척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딱딱하게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적당히 움직일 줄 알아야지 이 힘이나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너무 버티기만 하면 부러져. 그래서 사람 몸도 뼈도 이렇게 약간씩 그 유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프레임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엔진과 프레임이 너무 오래된 설계가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05년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그거를 그대로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재료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거기 세부 이제 디테일, 어디를 좀 더 보강하고, 어디를 좀 더 줄이고, 어디를 좀 더 가볍게 하고, 어디를 좀 더 그 무게를 줄였더니 좀 더
가볍게 만들었더니 연성이 높아졌다, 뭐 어디를 좀 더 보강했더니 강성이 높아졌다, 그런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자, 스즈키가 지금까지는 최근 한 10년 동안에는 굉장히 불행하게도 가성비 브랜드, 가격은 싼데 성능은 괜찮아 라는 브랜드였는데, 저는 그 생각에 굉장히 반대예요. 스즈키는 가성비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보다 가격이 너무 싼 브랜드인 거죠. 이 정도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한다, 항상 쌌어. 이게 사실 정말 가성비 브랜드는 혼다인 거예요. 혼다가 더 비싼 게 아니라 딱 그 가격만큼 내구성이나 성능이나 가격이나 딱 그만큼 해주는 거고, 성능 면에서 스즈키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냅니다. 800D를 탔을 때나 마찬가지로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을 할 때 저항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좀 더 진보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클러치가 굉장히 가벼워요.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랑 이지 클러치 하여튼 그런 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작동해. 그리고 이지 시프터, 퀵 시프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클러치를 안 잡고도 기아를 뿅뿅뿅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에 완전 적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원래 서스펜션은 약간 낭창한 거를 조금 좋아하는데, 위에 탈 때는 하드가 제일 이 차체랑 궁합이 잘 맞는 느낌입니다. 요런데 보면 뭐 시가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체가 되게 차체를 잘 물게 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크게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2시간 정도 주행을 하면 다리가 좀 저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순정 열선 그립이 달려 있고요. 이건 순정 옵션인데 가격은 598,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오버답게 너클가드가 달려 있어요. 핸드가드 달려 있는데, 이거는 1050D, 800D와 같은. 근데 딱 온로드에다 이 정도는 맞죠. 이건 어차피 넘어져서 보호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앞에서 날라오는 돌이나 냉기, 찬바람 그런 거 막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크린 같은 것들은 수동식 3단계 조절. 그 수동식이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볼트를 풀러야 되는 거. 이건 단점이야. 단점이야. 자, 그런데 지금 꽤 추운 날씨거든요. 하늘도 약간 되게 맑아 보이잖아. 되게 날씨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한 영상 6도 정도 되는 날씨고, 체감은 한 3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추워요. 추운데 달리고 있을 때는 별로 안 추워. 근데 바이크에서 내리면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서서 멘트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슬슬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얘가 방풍 성능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람을 되게 잘 막아. 물론 그 얼굴 부분이 쉴드 윗부분을 해가지고 머리 끝 부분으로는 바람이 오는데, 이 바람이 되게 분산돼서 오는 느낌이에요. 크고 센 바람이 뻑뻑뻑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잘한 바람들이 이렇게 살살 건드리는 느낌? 주행풍을 안 맞는 건 아닌데 약간 그 큰 바람을 잘 찢어가지고 여러가지로 분산시키는 느낌 때문에 머리가 흔들리거나 고속으로 달리고 있어도 그런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어. 몸을 많이 웅크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거의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을 때도 요 하드로 해놓으니까 훨씬 더 안락한 느낌? 예, 푸근한 느낌이 아니라 그 독일차들의 그 짱짱한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은 그 M 시리즈 같은 느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독일차들이 갖고 있는 그 짱짱한 서스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란가? 자, 이게 근데 C 모드는 컴포트 모드는 전형적인 일본차 그런 느낌이고, 이 미디움 모드로 해놨을 때는 약간 벤츠 같았어요. 살짝 낭창한 것 같은데 꾹 잡아주는 느낌. 그런 모드여가지고 보통은 이런 거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되게 오래 쓰는 편인데, 약간 또 그 바꾸는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 하드로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드 바이 와이어, 이 전자식 스로틀,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예민해. 근데 얘는 조금 느낌이 달라. 오히려 가볍게 그냥 삑삑삑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묵직한 느낌이 와이어식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일부러 조금 무겁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좀 무겁게, 저처럼 그 옛날 사람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약간 무겁게 만들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이 감고 있을 때, 좀 약간 구회전으로 돌리고 있을 때는 일부러 반응을 좀 무디게 세팅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튀는 느낌이 안 들게. 그래서 수집기가 GT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을 보면 되게 뾰족뾰족하고 뭔가 엣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뭔가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건 디자인에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시스템은 그대로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좀 있었는데, 이 스로틀 세팅을 보면서 아니구나, 열심히 했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3기 브레이크는 초기는 감속용이에요. 딱 한 방에 빡 써야지 그래서 만들어 놓지 않고, 되게 지그시 꾹 누르면 가파르게 제동력이 나오는 타입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2단 기어 이상 30km 이상부터 180 사이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퀵시프터가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5단이죠 4단 내릴 수 있어요. 내려도 크루즈 컨트롤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 80까지 맞춰놓고, RPM이 4,000 넘어가니까 길을 바뀌어야지, 뿅 올리면 5단, 올려야지 뿅 6단. 이래서 더 편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잡거나 트로틀로 가속을 하거나 그러면은 풀렸다가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 브레이크 잡으면 완전히 풀려버리죠. 근데 이전 세대의 크루즈 컨트롤은 이 상태로 기아를 바꾸기 위해서 클러치를 잡는 순간 크루즈 컨트롤이 풀렸죠. 여기 공사 중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크루징 할 수 있는 거죠. 속도뿐만 아니라 좀 더 가속을 하거나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풀고 수동 모드로 달려야겠다 싶을 때 기아를 미리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순정 탱크 패드, 약간 작은 사이즈가 달려 있는데 이거 25만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안 가볼게요. 불안하시죠? 저도 제가 불안해요. 자, 스로틀을 조금 당겼다가 놔도 계속 크루즈 컨트롤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스로틀 당겨놓으면 그만큼 속도가 높게 세팅이 돼버려요. 다시 낮춰야 돼, 수동으로.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다시 조금 더 달려볼까요? 자, 6단이라 그런지 가속이 조금 깜빡 느린 감이 있는데, 높이 올라가는 게, 좋네. 자, 이런 거. 고속에서 기울였을 때, 안정감이 되게 높아요. 딱 붙어 있어요. 이 느낌은 스포츠 바이크가 아니고, 저는 내기 힘들죠. 특히 이런 스포츠 투어러 같은 거는 약간 좀 더 낭창한 느낌이 좀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이스가 슈퍼 스포츠 바이크에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아요. 보시면 딱 버텨줘. 브레이킹 봐봐. 브레이크가 절대 나쁘지 않아. 딱 원할 때 멈춰줄 수 있어. 재밌네. 야, 이거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좋아. 야, 이게 제가 이런 오프로드나 듀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타가지고 상체를 꼿꼿이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20대 때는 스포츠 투어러들을 훨씬 더 좋아했는데, 30대를 거의 이제 오프로드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어포지션이 편해요. 그래서 풍압 맞는 것도 전혀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고, 고속으로 달릴 때도 상체를 조금 세우고 멀리 보고 있는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GT보다는 얘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그
서스펜션 작동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오프로드나 그런 거만큼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짱짱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뛰어넘는 재미도 있고요. 야, 네. 요즘에 제가 4기통을 되게 많이 타고 싶어 해서 뭐 제 개인 바이크도 4기통 많이 타고 그러는데 4기통의 맛이 있어 이게. 그 단기통이나 2기통들 뭐 박스 엔진이나 뭐 트윈, L트윈 이런 것들도 막 고속에서 조지는 맛이 아다다다 하는 맛도 또 있는데 그 토크감이 또 있는데 이 4기통에서 쭉쭉쭉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 느낌은 역시 4기통. 그리고 4기통은 역시 스즈키. 자, 뭐 이런 데 가다가 이런 거 나와도 그냥 이렇게 뿅 티시 조금 살짝만 들고 우후. 이 댐핑이 좋네. 쫙 불어. 그러면 약간 미디움으로 해놓고 해볼까? 자, 그리고 이게 캐스트각이 살짝 서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핸들링이 민첩해요. 근데 포지션 때문에 약간 듀얼만큼 조향각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봤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자빠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돌리다가. 근데 이 조향각은 오프로드나 듀얼들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좁은 데서 막 뭐 이만큼 꺾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스포츠 바이크들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고속에서 조금 핸들링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뭐 네이키드나 스포츠 바이크들은 조향각이 좀 더 짧아요. 오호, 미디움도 충분한데? 자, 이 GX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전자식 서스펜션을 조금 많이 느껴보려고요. 일부러 조금 지저분한 눈면이 있는 이런 시골길로 왔는데 세팅 값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 저 이거 처음 시승했을 때 소프트가 너무 무른 거 아니냐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폭이 굉장히 넓은 거네요. 넓어서 취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취향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물론 난 더 짱짱하게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여기 라이딩 모드에 유저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개인 세팅 값을 맞춰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개인 취향에 맞는 세팅을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요런 데에서는 미디움이 딱 좋고 그냥 달릴 때는 하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회전에서도 충분한 토크가 있습니다. 뭐 4기통이 뭐 저회전이 뭐 힘이 없어 토크가 부족해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1000cc가 토크가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다 차고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바이크는 스즈키 S1000GX입니다. 이거 아주 되게 재밌게 탔어요. 얼마 전에 또 800D도 되게 재밌게 탔는데 요즘에 스즈키 바이크들이 참신해. 그 스즈키가 한 모델을 만들면 너무 오래 쭉 만드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 모델도 나오고 재밌는 모델도 막 좀 나오고 했었는데 요 근래에 GT를 비롯해서 요 GX 그리고 800D 이런 모델들이 이제 조금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S1000 GX는 보시다시피 크로스오버 바이크예요. 어포지션 바이크. 보시다시피 스텝은 여기 있고 시트는 여기 있죠. 근데 핸들은 여기 있어. 이 각도가 상체를 좀 많이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1050D보다 더 세우느냐? 그건 아닌데 GT보다는 살짝 좀 더 일어서 있는 포지션, 듀얼 퍼퍼스에 약간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앞바퀴, 뒷바퀴가 다 17인치입니다. 보통 듀얼 퍼퍼스는 앞바퀴를 19인치로 만들죠. 그 오프로드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주파성을 위해서. 근데 앞뒤 17인치를 장착을 하고 상체를 거의 세우는 이런 어포지션 바이크들을 크로스오버 바이크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X가 붙는 거죠. X.
GT는 그란 투리스모, 얘는 뭐 그랜드 크로스인가? 아무튼 자, 엔진과 프레임은 기존의 GT S1000과 다 동일한 엔진과 프레임을 사용을 했는데, 요 프레임이 굉장히 재밌었어. 되게 짱짱한 느낌이어가지고 달릴 때 뭐 약간 고속으로 달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좁은 길 같은 데서 좌우로 휙휙 움직일 때 굉장히 정확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줍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가 이게 던롭 타이어가 꼽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마땅한 던롭 타이어가 많이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순정 타이어가 그립력이 아주 좋아. 노면 온도가 좀 낮고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물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생긴 게, 근데 요것들은,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얼핏 봤을 때, BMW XR 시리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좀 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야. 요게 데일라이트고, 요게 헤드라이트, 이게 태양등인데, 얘를 켜보면 아주 눈을 못되게 뜨고 있어. 눈 좀 착하게 떠라, 좀. 요거는, 로우빔이고, 요거는 하이빔. 이렇게 두 눈깔 빡. 근데 요게 이렇게 조그만데 이거 좀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환해요. 뭐 라이트의 광량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거 없고요. 요 눈깔이 그냥 좀 못됐어.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면과 엣지가 되게 많은데, 이 형상 때문에 풍압이 되게 골고루 퍼져서 오기 때문에 주행풍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둥그스름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람을 확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요런 이 엣지들 때문에 이 주행풍이 되게 분산이 돼가지고 크게 머리를 흔들거나 그런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네 싶은 느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랑 요런 부분들까지 라이더의 팔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어가지고 주행풍을 정면으로 때리지 않아서 고속으로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뭐 시속 200km 정도 막 달리고 있어도 크게 막 몸이 뒤로 밀리거나 버티기가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도 요 니그립 요 위치가 괜찮았어요. 딱 물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폭도 좀 좁은 편이어가지고 발차체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원래 시트고는 조금 높아요. GT보다 한 2.5cm 정도 더 높은 845mm인데 지금 여기에는 830mm 짜리 로우 시트가 꼽혀 있습니다. 그래도 살짝 높은 느낌은 있는데 뭐 탈 때 뭐 불편하거나 어디서 뭐 돌릴 때 너무 힘들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피니어 케이스 이거를 떼놓을 수도 있는데, 역시 이런 투어러는 살짝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는 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순정 옵션인데 아마 두 개 다 해가지고 한 209만원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사판도 붙어 있고 같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잘 어울려요. 얘네들을 뭐 이렇게 폭이 많이 넓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주행하면서 뭐 불편하다 그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별로 못 느꼈고, 그리고 텐덤 시트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평평한데 되게 쫀득해. 이게 살짝 굴곡 있는 것 같아서 앉으면 되게 넙대대한 느낌이어가지고 장시간 주행했을 때 특히 편합니다. 이게 시트가 평평한 게 오히려 더 아픈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트는 오히려 평평해야지 엉덩이에 굴곡이 싹 눌리는 부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더 편해요. 오히려 너무 두툼하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단거리에는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장거리에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휠 같은 거 디자인 되게 날렵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주행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자식 서스펜션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댐핑이 굉장히 맛있었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요 가방을 떼어 보이는데 이 뒤에 어딘가 여기에 보조 가스탱크가 있는 거죠. 이래서 초기 하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 1인 승차, 1인 승차 짐, 그리고 텐덤에 맞춰가지고 초기 하중이 살짝 변하는데 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두카티, BMW, 뭐 트라이언프, 뭐 할리데이비슨 그런 브랜드들이 이런 전자식 서스펜션, 이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일제는 거의 없었어요. 또 스즈키로서도 최초고요. 뭐 가와사키에 몇몇 모델이 있었고 혼다에 조금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댐핑을
조절을 해주는 이 전자식 서스펜션은 아마 이 GX가 첫 양산형 바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머플러 4개 빡! 나 4기통. 이 커다란 라디에이터. 아, 재밌어. 그리고 요 탱크백 같은 것들은 순정 옵션이고요. 그리고 또 뭐 옵션 뭐 있었는데, 뭐 요런 슬라이더나 후크 이런 것들도 순정 옵션입니다. 뭐 패니어 케이스도 옵션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아, 근데 조금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예전엔 되게 익숙한 거지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쉬운 것들. 셀프 스타트 모터가 여기 있고 이걸 돌려주는 기아가 약간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자빠졌을 때 좀 깨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 뭐 주행하는 거나 뭐 그런 다른 차들 좀 봤을 때 그렇게 뭐 쉽게 깨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 뭐 작은 플레임 슬라이더 같은 것들을 하나 달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일 램프는 뭐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뭐 방향 지시등은 기존의 GT랑 뭐 아래서 보던 그거 그대로고요. 근데 스텝이 약간 고무 돼 있어서 아, 이건 온로드 바이크다. 그리고 뭐 너클가드는 뭐 800D 1050D랑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엣지가 되게 많아. 요게 그냥 디자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기역학적 성능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거. 자, 그리고 계기판은 뭐 특별히 뭐 그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S1000 GT의 그 계기판입니다. 요 스위치로 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어가지고 그냥 요거 꾹꾹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 돼. 뭐 이렇게 바꾸고, 이거는 라이딩 모드 A, B, C. 이걸 이렇게 바꾸면 또 이건 트랙션 컨트롤 단계도 또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라이딩 모드에 따라서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건 서스펜션 댐핑, 하드, 미디움, 소프트. 그리고 이거는 초기화 중. 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무게나 그런 거 앞에 피칭, 이 IMU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얘가 얼마나 감지했고 뭐 이걸 다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해줘요. 근데 뭐 계속 변하는 건 아니고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계기판은 이렇고요. 굉장히 크고 잘 보이죠?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윈드 스크린이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얘네를 풀러야만 높낮이가 조절을 가능해요. 지금 가장 낮게 되어 있는데 제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달릴 때는 풍압을 되게 잘 막아가지고 제일 높은 설정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제일 낮은 설정이네. 위로 더 올릴 수 있는데 최대로 올렸을 때 아마 43mm 정도 더 높아지는데, 그 정도면 제 이마 끝으로만 바람이 올 것 같아요. 자, 요러합니다. 뭐 주행할 때의 느낌, 그것들은 크게 기존의 R이나 GT, S1000과 엄청나게 다르진 않아요. 뭐 최고 속도는 뭐 221km에서 리미트가 걸려가지고 220까지 한 방에 빡 올라가요. 근데 이제 21이 안 되고 걸리고 리미트 걸리고. 근데 그 점화 차단이랑 그 리미트가 걸리는 게 그렇게 위험하거나 무섭거나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800D 때처럼 전자장비가 엄청 많이 진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도 오늘 좀 되게 많이 들어오는 주행을 좀 했는데 계기판에 불 깜빡거리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 자, 그렇다면 가격이 문제죠. 가격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즈키 신오픈 투어 같은 그 스즈키 데이 때 발표를 했는데 2149만 원인가? 39만 원인가? 하여튼 2100만 원대예요. 2100만 원대에 이런 전장비를 갖춘 바이크를 이제 우리는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2천만 원이 넘는다. 일제 바이크가 2천만 원이 넘어. 뭐 1000cc 2천만 원 넘어. 왜 이렇게 비싸?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옛날 사람? 요즘에 바이크가 3천만 원, 4천만 원인 시대에 이런 전자장비를 갖추고 이런 스타일과 이런 동력 성능을 가진 애가 2천만 원 초반대라는 거는 싼 거죠. 자, 그런데 얘가 같은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R1000이나 뭐 S1000이나 S1000 GT랑 마력 차이는 조금 나요. 근데 얘는 152마력, 152마력 뭐 200마력 가까이 돼야지 뭐 좋다 뭐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50마력만 돼도 충분해. 저 같은 경우에는 80마력이 가장 즐거운 바이크더라고요. 이거 조금 달린다 싶으면 120마력도 괜찮고요. 오히려 저는 150마력이 넘어가면 투머치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달릴 데가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달릴 곳은 많은데 그거를 일상적으로 다 써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별로 저도 권장하는 쪽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속이나 뭐 중회전 그런 데에서 좀 넉넉하고 편안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힘은 있으면 좋죠. 제가 지금 이거를 뭐 며칠 탔다가 또 반납했다가 다시 탔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꽤 멀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적당한 이런 포인트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근데 이 헤매는 동안 가다가 막힌 길 돌리고 좋은데 가다가 막 유턴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시트고가 좀 높은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렵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데일리용으로 사용해도 되게 좋고 그리고 장거리 투어링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여러모로 되게 마음에 드는 바이크를 재밌게 시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트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고가 로우 시트 830mm 짜리 로우 시트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팔다리 짧은 170이라고 수십 번 말했죠. 자 양다리 발끝만 닿습니다. 양다리 발끝만. 근데 몸을 이 시트폭이 되게 좁아가지고 조금만 빼면 이렇게 닿고 더 빼면 뒤꿈치까지 닿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자세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건 없었는데 짜증나는 거 하나, 발을 내렸을 때 정확히 종아리에 스텝이 닿아요. 이게 좀 거슬려. 자꾸 걸리고 그리고 좀 바지 더러워지는 것 같고 그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고 뭐 차사이로 좀 다니고 추월 좀 하고 그런 주행을 재미있게 했는데 불편했던 것은 딱 두 가지. 볼트를 풀러야만 조절이 되는 윈드실드와 그리고 종아리에 닿는 이 스텝. 근데 이 스포츠 바이크들이 대부분 다 종아리에 스텝이 닿아요. 그건 그 라이딩 포지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각도가. 근데 뭐 개인적으로 조금 귀찮았던 부분이지 차로 뭐 따졌을 때 뭐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머플러 같은 것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것이죠. 자, 한 김에 배기음 한번 들어볼까요? 이지 스타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로우 RPM 뭐 보정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초보들이라고 하더라도 클러치 이게 작동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수직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기통의 이 배기.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 들으면 이런 느낌. 이러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요 패니어 케이스랑 텐덤 시트, 이 튼실해 보이는 이 그랩바,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어거지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설계. 단점 또 하나 있다. 또 단점이 뭐냐면, 근데 이거는 얘만의 단점은 아니고, 일제 바이크들의 어쩔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인데, 패니어 케이스를 열려면 키를 뽑아야 돼. 키를 뽑아서 넣고 돌려서 풀페이스 헬멧이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좀 잡다한 거 많이 들어있죠. 얘를 닫고 키가 그냥 안 뽑혀. 돌려서 다시 잠궈야 돼. 이게 아주 불편해. 이게 예열시키고 있다가 이게 출발하려고 하다가 맞다 모자 놔야지 하면 또 키 시동 꺼야 되고 키도 뽑아야 되고 요거는 조금 단점이야. 이건 또 어떻게 안 되나? 자, 그리고 탱크백 아까도 얘기했지만 탱크백 아주 좋아. 근데 주유를 할 때마다 밑에 있는 고리를 당겨 가지고 이게 분리를 해야지 넣을 수 있는 거죠. 요건 좀 불편해. 근데 탱크백이 어쩔 수가 없어.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거 말고 뭐 자석식이나 뭐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내고 그러는데 연료 주입구 브라켓에다가 요거 물리는 요 방식이 편하긴 해, 사용하기는. 근데 이제 주유할 때 손가락으로 이걸 열고 빼고 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죠. 자, 이 정도
네. 나는 좀 더 편안한 포지션을 원한다. 그러면 GX. 그리고 나는 좀 더 다양한 노면, 뭐 이게 오프로드가 아니에요. 좀 지저분한 노면을 좀 많이 다닌다. 아니면은 고속으로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좀 더 상체를 많이 움직이는, 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좀 더 적극적인 스포츠 주행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장거리 투어를 다녀야 되는데 텐덤을 해야 돼. 그런 분들. S1000 GX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크를 오래 타신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행을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감히 이 4기통 152마력 999cc 엔진을 가진 이 바이크를 초보한테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발착식성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좀 체격이 작으신 초보분들한테는 이게 권할 수가 없지만, 키가 뭐 175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초보라고 하더라도 저는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체가 이게 곳곳이 서 있는 이 포지션이 시야도 넓고 그 라이딩 자세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런 바이크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라는 것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뭐 다른 바이크를 사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다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로 조금 다니다 보면 뭐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타더라도 전혀 무리 없이 능숙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뭐 매일 타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장거리 투어를 가거나 아니면 뭐 밤에 어디 카페를 가거나 할 때도 쉽게 가볍게 올라탈 수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49만원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바이크, 스즈키 S1000 GX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